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TV의 고성권입니다. 오늘은 증숙조건 최적화 중에서 흑삼 증숙조건 최적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흑삼을 쪄서 말리는 건데 어떻게 찌는 게 가장 성분이 좋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으로부터 제가 연구했던 결과를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표 물질, 즉 RG3, RG5, RK1 이것은 흑삼의 지표 성분으로 거론이 되는 그런 물질들이죠. 이 RG3, RG5, RK1의 합이 8번 찐 흑삼에서 가장 함량이 높았다. 네, 그렇게 제가 소대명을 뽑아봤습니다. 그냥 막 넘어가 버렸네요. 자, 흑삼은 제가 수삼을 가지고 쪘는데 찔 때 98도에서 2시간 정도 쪘고요. 그 다음에 건조는 60도에서 건조를 했습니다.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60도 이상 찔 때에는 이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발암성 물질이 생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60도 이하에서 보통 건조시키는 것을 권장하고 있죠. 최근에는 50도 이하까지도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와 같은 연구들을 그 농촌진흥청 인사특작부에서 많이들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건조는 60도, 제가 실험할 때는 60도씨에서 24시간 건조를 했습니다. 추출은 그 에탄올, 에틸알코올로 4시간 동안 환류 추출해서 엑스트랙트를 얻었습니다. 조사포닌 제조는 여러분들 이것은 보통 시바다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일본의 동경대학의 약학대학의 시바다 교수께서 이와 같은 칼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삼사포닌을 분석할 때 전처리하는 그런 방법들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시바다법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에테르, DHL 에테르로 처리를 해서 지용성 성분을 제거한 다음에 그 수가용부에 우리가 수포화 부탄올 이용해 가지고 사포닌 성분을 얻어냅니다. 이렇게 얻어낸 것을 조사포닌이라고 얘기를 하죠. 크루드사포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실험할 때 1에서부터 이렇게 찐 그 흑삼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조사포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시바다법에 의해서 전처리해서 얻어진 성분 HPLC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얻은 조사포닌의 양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8번 증숙한 흑삼의 경우가 8.51%로 가장 높았다는 것이고, 다음에 5회, 그 다음에 9회, 6회, 7회, 4회, 그 다음에 3회, 2회, 1회 순으로 함량이 이어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1회 증숙한 것은 5.29%, 반면에 8회 증숙한 것은 8.51%로 조사포닌 양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증숙 횟수가 늘어날수록 조사포닌 양도 늘어나는데, 특별히 9회보다도 8회 증숙한 증숙삼이 조사포닌 양이 가장 높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제가 실험실적으로 흑삼을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실험을 했던 겁니다. HPLC 성분 분석은 우리가 보통 칼럼은 유로스포2라 그래서 독일의 크나우어사에서 만든 칼럼을 이용했습니다. 물론 역상 칼럼이고요. C18 칼럼입니다. 리버스페이스 역상 칼럼이고, 이 동상은 아스토니트릴과 물을 이용했고요.
아스토니트릴을 17%부터 30, 40, 60, 80, 100%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려나가면서 그것을 그레디언트라고 그러죠. 그레디언트 하면서 분석을 했고 나중에 17%로 조절을 했습니다. 전개운동 실온에서 했고 유속은 0.8mm/minute. 그 다음에 검출기는 UV 디텍터를 이용을 했고요. 측정 파장은 203나노미터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측정을 했던 그 크로마토그램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HPLC를 통해서 성분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지표 물질의 함량 RG3, RG5, RK1의 합이 8회 증식한 흑삼의 경우에 0.6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에 9회 조사폰인의 경우도 그랬죠. 0.62%. 그 다음에 특이할 만한 것은 4회 증식 흑삼이 상당히 함량이 높았습니다. 우리가 0.65와 0.58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숫자적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8번을 찌고 말리는 과정의 어떤 생산비나 노력, 그에 비해서 4회 정도 찌고 말리는 정도의 노력을 생각하고 비용을 생각한다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8회 증식할 건지 4회에서 끊을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산자 같으면 4회 정도에서 끊은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여기 보면 2회나 1회 증식할 경우는 0.11 또는 0.05%처럼 상당히 낮은 함량을 볼 수가 있죠. 찔수록 RG3, RG5, RK1은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열에 의해서 생기는 아티팩트이기 때문에, 인공물이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당연히 이 성분들은 디올 그룹의 RB1, B2, RC, RD 같은 성분이 이와 같은 성분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보면은 최종적으로 증식 횟수를 우리가 고민할 때 저 같으면 8회가 가장 좋지만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 4회 정도로 증식하는 것이 최적 조건 아닐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논문을 연구할 때 이선아 연구원, 그렇죠? 조희경 연구원 연구를 해줬습니다. 당시 석사과정 학생들이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홍삼 증식 방법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인삼이나 홍삼이나 흑삼은 쪄서 최적 조건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또 추출을 해가지고 기능성 성분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삼 입장에서만 보고 뿌리삼의 성분을 지금 논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많은 것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성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동영상 추출 조건 최적화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